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된 건물 27층을 중심으로 주야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인 데다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이어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전국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섭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선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건물 27층을 중심으로 밤샘 구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실종자를 찾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자가 발견된 27층을 수색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27층 바닥에 균열이 있어 무거운 잔해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장비도 투입할 수 없다 보니 실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층 하부에서 천정을 향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아니고 1계층 위에서의 호 부분의 측벽을 좀 뚫어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는 27층 2호 세대의 안방입니다. 첫 번째 실종자를 찾아냈던 인명구조견 소배기가 지난 25일 오후 27층 안쪽 석고벽을 향해 강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수색한 결과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어제는 실종자의 신체 일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7층은 1, 2호 세대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벽돌과 잔해, 철근, 소방호스 등이 쌓여 있어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당국은 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28층에서 34층에 걸쳐 있었던 실종자들의 최종 작업 위치를 고려할 때 이 부근에 다른 실종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또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잔재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외벽을 와이어로 보강하는 작업과 필요한 자재를 상층부로 올릴 리프트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다소 엇갈리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학동 참사 때도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유례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건 현장 소장 등 하청업체의 몫이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인데 오늘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기업주나 경영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업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지난 4년 동안 각종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해마다 800~900명.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더 강화돼야 될 이런 법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건설업계 등 재계는 그러나 최대 징역 7년까지 경영자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업계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는 마련됐지만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노동계와 재계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안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대신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되겠는데요. 출근길에는 꼭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먼지도 먼지지만 날이 아주 쾌청하진 않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죠. 오늘은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 기온 0.6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종일 영상권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단 1, 2도가량 기온이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가 68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기준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 새해 첫날 135명을 기록한 이후 거의 매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날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4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병 취약지대에서 확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목포에서는 어선에서 선원 14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전남 동부권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전도민 긴급 멈춤 운동을 호소했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을 하게 된다면 도내 KTX 역 앞에 설치된 임시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은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시민들은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직접 검체를 채취하기도 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넣을게요. 더 넣으셔야 돼. 아니요, 더 넣어야 돼. 자가검사 키트 검사 도입으로 검사 결과는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또 여러 각도로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다양하게 또 시민들이 빨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8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전남. 방역당국은 시설형 재택치료공간 등 감염병 전담병상을 대폭 늘려 급증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광주 전남에 자가진단 키트 9만 6천 개가 우선 공급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새로운 진단체계가 도입된 광주 전남에 방역대책본부가 자가진단 키트 9만 6천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또 공급된 물량이 하루 검사 인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 선별진료소 한 곳에 14,000개씩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양복값을 대납받는 등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이상익 한평 군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고발인을 비롯해 양복점 대표 등의 진술과 납품 내역서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해 이상익 한평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뇌물을 준 건설업자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의 부정 비리를 폭로하고 광주시와 각 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청 등에서 시민 성토대회를 열고 지난달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4대 보험료 배임 의혹이 제기된 후 시민 제보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제보가 27건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1,170여 개 아파트 가운데 위탁 운영을 맡긴 곳은 44.9%로 나타났고 비리 의혹이 제보된 곳은 광산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북구와 남구, 동구와 서구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갖고 예전만 못한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오늘 광주를 찾는데 막힌 호남 혈맥을 뚫고 그 여세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앞다퉈서 광주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덧받친 광주를 다시 찾은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에 듭니다. 광주 5월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발전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0% 득표를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민심이 예전만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상황.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호남의 결집을 바탕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남 민심은 저희 민주당의 죽비와도 같습니다.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과 성찰,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주축이 된 정치혁신특보단이 출정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의 동행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민내각,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또다시 찾기로 한 것도 호남에서부터 반전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시 호남에서부터 그만큼 선거 국면이 엄중하다는 민주당의 위기의식, 절박감의 다름 아닙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설비 용량이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 신안 폐염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5만 가구 가까이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익금은 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폐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150메가와트 규모로 단일 사업자 기준 국내 최대입니다.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연간 4만 9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햇빛의 일조량도 다른 지역보다 한 15% 정도 높아서 그런 부분도 경제성을 높이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12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들에게 전력 판매 수익 가운데 연 26억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 한 명당 20%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올린 셈입니다. 돈도 준다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냐미냐했지. 사실 받고 나니까 아 사실이구나. 그런 호응이 지금 좋아요. 정부는 신안군의 이익 공유 모델을 참고해 다른 발전 사업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주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 폐염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온실가스 180만 톤, 미세먼지 410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서울, 제주, KTX 고속철도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경일 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이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협력 특보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선 단장은 전라남도 중국사무소장으로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출 통상과 투자 유치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특보단은 세계 각국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관과 시민단체를 연결해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예술정원은 아시아의 경관을 테마로 하는 문화정원과 어린이 생태예술 놀이정원, 문화예술회관과 중회공원을 잇는 하늘다리 등으로 꾸며지고 총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굴한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1단계 선도 사업 1기가와트 발전단지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농업 등 변화하는 농업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저탄소 벼 재배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한 재배단지를 구축하고 농촌 자원 분야에서는 지역 특산품 육성과 마케팅 기술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에 올해 461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날은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먼지는 가득합니다. 현재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대기순환이 점차 나아지면서 미세먼지도 해소되겠습니다. 그래도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도 먼지지만 날도 쾌청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0.5
2.6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광주에서는 종일 영상권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낮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속 30에서 4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나주 영하 1도 안팎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4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0.8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4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춥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도 한낮 기온 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